YTN은 공명정대한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YTN은 뉴스와 생활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보도와 비평을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스마트 시대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YTN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품격을 높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YTN이 도와드립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수하기 쉬운 생활 속 상식을 사례를 통해 바로잡아주는 원포인트 생활 상식. 조선시대 왕의 모자, 익선관에 얽힌 이야기 등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해주는 재밌는 역사 이야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잘 모르는 단어의 유래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재밌는 낱말풀이. 정신뉴스 3분 전에 방송되는 YTN 3종 세트는 생활 속의 상식과 재미를 더해드립니다. 당신을 향합니다. 채널 24 Y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출발입니다.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고위급 협상이 나흘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남북은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과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추석 이산 가족 상봉 진행 등 6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합의에 따라 군 당국은 오늘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합니다. 북측도 이에 대응해 전선 지역에 발령했던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증시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6% 넘게 폭락했고 유럽 증시도 5% 안팎의 급락세로 마감됐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5호 태풍 고니가 동해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의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영남과 동해안은 폭풍 후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남북 고위급 접촉. 나흘 동안 2차례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북측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우리 측도 확성기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1, 2차 43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합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1차와 2차에 걸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오늘 새벽 0시 55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2차 협상은 33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될 정도로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 쟁점은 단연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부분이었습니다. 김관진 실장도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이 주체가 된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졌다고 밝혔고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합의문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을 결국 받아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김관진 실장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문구가 바로 재발 방지의 조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현재의 준전시 상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의문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기로 해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게 됐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양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마라톤 협상을 통해 결국 북측의 유감이 포함된 합의문을 극적으로 도출해내면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2차 접촉은 무려 33시간을 넘겨 진행되면서 난항이다, 타결 의지가 있다 여러 관측들이 나왔는데요. 이 숨가쁘게 이어졌던 그동안의 회담 진행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임상호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협상이 타결됐지만 어려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흘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남북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당초 협상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 서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지 않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2차 접촉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은 지난 토요일 2차 접촉에서 10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남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시작된 2차 접촉은 1차보다 훨씬 긴 3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밤샘 협상이 종종 있었지만 이틀 연속 이어진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남북이 서로 간 견해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해 협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물론 2차 접촉이 이틀 넘게 밤샘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결론을 내기 위해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장시간 협상을 하고도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남북 모두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남북 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임상호입니다. 네, 남북이 도출한 공동 합의문 가운데 5항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음 달 초 남북 적십자 간 실무 접촉이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회담은 고위급 접촉이었던 만큼 남북 간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1차 회담이 끝난 직후 청와대 역시 중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핵심 현안인 만큼 이번 접촉에서 논의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켜 왔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5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5%인 6만 300여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첨예한 군사적 현안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남북 양측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합의 조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양측은 우선 이번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상시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를 위한 실무 접촉도 9월 초에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번 합의에 따라 군 당국은 오늘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북측은 이에 대응해 전선 지역에 발령했던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합의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 정오부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고위급 접촉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정오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딱 보름 만입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때 방송을 멈추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거나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며 재발 방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도발하면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데요. 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합의문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을 사실상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지뢰 폭발이 날조이자 모략극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그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예정대로 대북 방송을 멈추더라도 최전방 11개 지역에 있는 확성기 시설은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군은 지난 20일부터 지금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제하기로 한 거죠? 네, 북한군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맞춰서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병력과 화력을 후방으로 물리고 평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전선 지역을 준전시 상태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군 포병 전력이 최전방에 2배나 늘었고 각종 재래식 무기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북한군은 또 잠수함 70%를 동시에 발진시켜 해상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기습 침투가 가능한 공기부양정 20여 척을 서해 남포 해상까지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도발을 막기 위해 즉각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육해공 전군이 최상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지금까지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한미는 또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며 북한군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했습니다. 강대 강으로 맞섰던 남북 군사대치는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완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최전방 지역에 드리웠던 군사적 긴장과 위기감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군이 준전시 상태를 명확히 풀지 않으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인민군이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하고 각종 화기의 즉시 사격 태세를 해제해야 우리 군의 경계 태세 조정도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나흘 동안 숨지기면서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접경 지역 주민들도 합의 소식을 반겼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 대피소 연결해서 주민들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입니다. 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반길 것 같은데요.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피소 주변에도 정말 오랜만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누그러졌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이 여기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현재 바라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들은 그동안 주업인 농산일을 돌보지 못해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 대피소에는 인근 주민 대여섯 명 정도만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피로가 쌓인 주민 상당수가 귀가한 겁니다. 남은 주민들은 대부분 잠을 청하고 있어서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곳 연천 주민들의 대피는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부터 이어졌습니다. 하루 남짓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대피소로 몸을 피하면서 오늘로 6일째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이곳에 내려진 대피령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풀기로 합의한 만큼 대피령 해제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 반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에서 합의는 실천될 때 의미가 있다면서 남북의 일시적인 평화나 국면 전환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새로운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추석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 가능한 많은 이산가족이 만나서 한과 아픔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정부가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낸 점을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에서 남북이 이번 협상을 통해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화해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강산 관광 등 폭넓은 교류 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남북 긴장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철저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왕선택 특파원. 네, 왕선택입니다. 네, 미국의 반응을 전해주시죠. 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커비 대변인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남북 대화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본다면서 명백하게 긴장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북한이 불투명한 정권이어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의도와 사고, 행동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 성명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남과 북이 정례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남북 간의 정례 대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을 다루는 효율적인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질의 도발로 촉발됐죠. 이 한반도 위기 상황, 나흘 동안에 걸친 무려 43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남북 고위급 협상의 타결까지 숨가빴던 과정을 김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측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으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목함 지뢰를 매설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나흘 동안 침묵하던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지뢰 매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20일 오후 북한은 이번에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포격 도발을 해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 14.5mm 고사포 한 발을 쏘고 연이어 군사분계선 남쪽에 추가로 평복사포 3발을 발사합니다. 동시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48시간 안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곧바로 155mm 자주포 29발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하고 사실상 연합작전 체제에 돌입합니다.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강경 대응 방침에 김정은은 그날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전방 지역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한반도는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태연합 부대들이 불의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같은 날 북한 김양건 비서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접촉을 제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수정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면서 결국 우리 측 김관진 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 4명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시간에 가까운 1차 협상에 이어 33시간의 2차 협상까지 무려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으로 남북은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이번 남북 공동 합의문을 성사시킨 두 주역은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또 북측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겠죠. 1949년생 동갑으로 남북의 안보 책임자인 김관진, 황병서 조합이 앞으로 새로운 남북의 대화 채널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관진입니다. 환영합니다. 비행 좋았습니까? 반갑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 회담을 했고 폐막식 참석에 이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면담할 때는 귀옛말을 나눌 정도로 친근감을 보였습니다. 49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접촉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제외했습니다. 김 실장은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황 총정치국장 역시 전북 고창 출신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식, 비공식적으로 남북의 군서열 1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김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이고 황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군부 서열 1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관진, 황병서 채널은 그동안 남북 간 대화의 틀 가운데 최고위급 조합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잘 파악함에 따라 협상 재량권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측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 장관의 만남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대북, 대남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이른바 통통라인의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